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벤츠, BM 이런 회사들은 워낙 잘 나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쉐보레가 요즘 날개를 단 것 같아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트랙스가 대박이 난 이후에 예정에도 없던 신차를 국내에 출시하려고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것만 봐도 변화가 체감되는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지금 고민 중인 신차가 그간 국내 소비자들이 제발 좀 국내에 출시해달라고 난리였던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더 궁금한 거죠. 보통 이렇게 출시해달라고 해서 막상 실제로 출시를 하면 비교적 판매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 슈퍼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전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지금은 트랙스가 인터넷 슈퍼카 공식을 깨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차도 국내에 출시되면 잘 팔릴 만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인지 그리고 실제 전망은 어떤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GM이 출시를 깊게 고민하기 시작한 차는 블레이저 EV입니다. 야, 드디어 블레이저가 국내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내연기관 블레이저 말고 순수 전기차인 블레이저 EV의 국내 도입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상용화를 마치고 SNS에서도 생산이 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트림만 4가지의 트림별 주행가는 거리도 397km에서 514km로 다양합니다. 가장 짧은 게 고성능 모델인 SS 트림이겠죠. GM이 새로운 플랫폼인 BV3를 쓰고요. 와우 모드라는 걸 쓰면 제로백이 4초 이내라고 합니다. 이미 사진하고 영상이 공개됐는데 외관 디자인은 쉐보레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패밀리 룩을 적용받은 게 특징입니다. 전면부에 이코노스 EV처럼 일자형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갔고요. 뒷모습은 최근에 공개된 내연기관 이코노스 풀체인지 모델의 테일램프 형상과 비슷합니다. 약간 일본의 마츠다나 혼다 SUV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도 실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트릭스보다 훨씬 큰 게 들어갔습니다. 무려 17.7인치나 되고요. 송풍구 디자인 같은 건 기존 내연기관 블레이저의 것과 비슷하게 디자인돼서 모델 간 통일성을 준 것도 특징입니다. 아직 국내에 지금은 이런 전기 SUV가 없기도 하고 이 정도 크기의 SUV는 블레이저 EV가 국내 출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토리스 EVX랑 EV5도 출시돼 있을 거란 말이죠. 딱 잘 팔릴 만한 크기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 차종이라 기대되는 포인트가 꽤 많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이저라는 모델명 자체가 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이미 내연기관 모델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차잖아요. 지금 도입을 고민 중인 차는 전기차라도 일단 국내 소비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차종 중 하나가 블레이저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국내에 그렇게 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국내 출시는 안 됐고 블레이저한테 관심이 쏠려있던 와중에 이코노스가 들어오면서 가뜩이나 안 좋았던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잖아요. 이코노스는 판매량이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고요. 트릭스, 이코노스 풀체인지, 트레버스 풀체인지 이런 차들만 기대하다가 뜬금없이 들어오는 건데 워낙 기존에도 기대감이 높았던 차라 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블레이저 EV를 출시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이 치열할 거란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한테 좋은 건데 일단 한국 GM 입장에서도 쉐보레가 한국에 소홀하다던 인식을 한 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트릭스는 이미지 변화의 시작, 이코노스는 확신, 블레이저는 이 확신을 뿌리 깊게 박아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 가장 적극적인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아직 국산차 통계로 잡히니까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외에 기대를 걸던 브랜드가 KG 모빌리티잖아요. 그런데 KG는 전략과 전망이 나름 밝은 건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차를 갑자기 많이 출시하려면 그만큼 많은 개발비가 들어갈 텐데 이게 지금 KG 모빌리티 입장에선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이것도 언제 어떻게 완공이 될지도 모르고요. 현대차 그룹만큼 돈과 시설이 많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바로바로 출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GM은 본사가 GM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죠. 지금 국내 출시 예정인 차들만 저배기량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 심지어 고배기량 가솔린 모델까지 다양하잖아요. 크기도 차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출시된다면 신차 효과를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국 GM도 신차가 없다고 욕을 먹을 일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 GM이 지금 블레이저 EV 국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왜 진지하게 고민 중이겠어요?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사실 차 자체만 보면 좋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국내에는 기존에 없던 차가 도입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5,930만원부터 8,700만원이고 이건 심지어 시작 가격이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이미 경쟁 모델보다 훨씬 비쌉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블레이저보다 차체도 크고 스펙도 상당합니다. 최대 출력이 557마력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블레이저를 원하고 있지 비싼 블레이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인데 이게 지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 트랙스처럼 국내 생산을 한다면 미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가능합니다. 이미 트랙스도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니까요. 그런데 블레이저는 해외에서 생산된 다음에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 가격이 동일하다 해도 시작 가격이 5,930만원이고 우리나라 평균 보조금이 중앙정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다 해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도 4,930만원이잖아요. 일단 이 가격만 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죠. 블레이저 EV가 국내에 출시될 때쯤이면 토리스 전기차에 토리스 픽업 트럭에 KR10도 나와 있을 거고 기아는 EV5도 출시된 뒤일 겁니다. 워낙 국내에 동급 전기차가 많이 나올 예정이라 이런 가격으로는 경쟁이 쉽지 않을 거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트랙스처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건데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미국 공장이 아니라는 점이 있죠. 멕시코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가격만 저렴하다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라도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상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멕시코 생산이라는 이유로 미국보다 저렴하게 팔면 수지 타산이 맞을 거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GM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딱히 GM한테는 국내 출시를 안 해도 되는 차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GM에서 국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긴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국내 배정 물량을 유연하게 받아올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굳이 이 차가 출시되지 않더라도 다른 신차들이 많은데 위험 감수를 할 필요가 있을지 이런 걸 다 생각해 봤을 때는 GM 입장에서도 딱히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2025년 한국 GM이 전기차 열종을 투입한다고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 계획상 들여올 수밖에 없는 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어차피 안 팔릴 차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트랙스로 쌓아왔던 이미지를 죄다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한창 한국 GM 이미지가 안 좋았을 때의 문제가 이거였죠. 이 차를 팔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가격과 전략으로 차를 들여와요. 이렇게 되면 또 판매량은 바닥을 찍고 현행 이코노스처럼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이 만약 괜찮게 들어온다 해도 처음부터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가격하고 상품성이 괜찮아서 사전계약 대수도 대박 나고 사람들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정작 배정 물량이 안 돼서 판매량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볼트 EUV 꼴 나는 거죠. 제때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면서 고객들 불만은 많아지고 출고 대기 물량은 쌓여가다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기존 고객들은 결국 오른 가격 때문에 짜증나서 다른 차로 넘어가겠죠. 가까운 과거에는 볼트 EUV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팔라가 이런 식으로 차를 팔아서 판매량이 안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계획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당장 올해 출시되는 트레일 블레이저도 그렇고 내년 중에 출시될 이코녹스 풀체인지도 그렇고 딱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블레이저 EV는 외줄타기 하는 느낌 같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의 차이로 대박과 실패가 나뉘는 차라는 건데 일단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크잖아요. 그래서 가격하고 상품성이 어떻게 들여올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볼트가 단종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코녹스 EV랑 한국 GM의 전기차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차이기도 해서 저희도 가격과 상품성 전략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